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제가요, 바로 비만인데요. 비만하면 흔하게들 좀 이렇게 좀 뚱뚱하고 살이 쪘다, 이렇게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비만에도 정확한 의미가 있겠죠? 예, 비만이라는 것은 숙제 에너지가 소비 에너지 양보다 많아서 지방세포가 몸에 축적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먹는 음식량이 소비하는 에너지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비만이라는 것은 용모에 의해서 자신감을 상실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심혈관 질환 등뿐만 아니라 관절 질환이나 불임 등의 부인과 질환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당뇨가 비만에서부터 비롯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당뇨라고 하는 부분들도 몸에서 당 수치가 많이 높은 것인데요. 비만도 그렇게 그만큼 지방세포가 더 많은 원인에 의해서 될 수가 있습니다. 계산하는 그런 수치라든가 그런 게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예, 비만이라고 보통 하면 체중이 많이 나가는 과체중 상태를 보통 비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보통 우리가 학교 때부터 알고 있는 키에서 100을 빼고 0.9를 곱한 것이 체중과 상치하는지를 보는 그런 표준 체중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키가 큰가 작은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이 될 수는 없고요. 정확한 것들은 이제 체지방 비율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또 시중에서 체지방 계라는 기구들을 간단하게 많이 팔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입하셔서 체중을 재듯이 측정을 해보면 몸에서의 체지방 비율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체질에 따라서 좀 이 살이 찌는 거에도 차이가 있는 건가요? 체질적인 영향에 따라서 개인적인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방에서는 기의 순환이 잘 안 됨으로 인해서 가뭄이나 어혈 등이 정체됨으로 인해서 비만이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체질적으로는 태음인이 폐대에 간소하여 흡취지기가 많음으로 인해서 비만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많이 높습니다. 예, 그러면 태음인은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골격이 좀 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 태음인은 대부분의 우리 비만 환자의 50% 이상은 태음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체질도 비만이 걸릴 수는 있기는 하지만 특별하게 기순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 생기고, 태음인의 경우에는 특별한 질환이 없는 경우에도 비만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육과 지방이 많은 건강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몸에서 전체적으로 지방도 많고 근육도 많은 건강한 형태의 이제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주로 앞에 말했던 태음인의 건강형 체형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근육도 같이 많기 때문에 근육은 체중에서 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식사량을 줄이면서 유산소 운동 위주로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육은 표준인데 지방이 많은 형. 여러 번 다이어트를 거치면서 근육량은 많이 줄었는데 지방은 다시 많이 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방을 많이 늘리게 하는 설탕이라든지 기름으로 요리한 음식들을 많이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지방을 많이 늘리는 음식들을 피하면서 근육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육은 표준 이하이고 지방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 이런 경우에 지방이 많고 근육이 적기 때문에 최근에 연예인들이 많이 한다는 닭가슴살 다이어트 같은 저지방 고단백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면서 근육 운동 위주로 해서 운동을 해주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많은 정보를 얻어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오늘 원장님과 말씀 나누니까 정말 비만 탈출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요, 생명마루 한의원의 노동환 원장님과 비만을 해결할 수 있는 한방요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무엇보다도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오늘 건강365 헬로우 닥터 여기서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는요,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건강365 헬로우 닥터의 김미성입니다. 맛있는 햄버거를 먹는다거나 맛깔스러운 참치쌈을 먹을 때 입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네, 비단 음식을 먹을 때뿐만의 불편함이 아니라 여러 가지 통증을 유발한다고 하는데요. 자, 위험천만한 턱관절 장애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세한 이야기 해주실 생명마루 한의원 김정주 원장님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턱관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자세하게 알고 계시진 않거든요. 네. 일단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턱관절은 우리가 말을 할 때나 음식을 먹을 때 네. 이제 움직이는 양측석 관절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앞관절, 턱관절 또는 TMJ라고도 많이 알고 계시는 관절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입을 벌리거나 다물 때 큰 역할을 하는 그런 관절이라고 알 수 있는데, 네. 그렇게만 알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우리 턱관절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관절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 턱관절이 움직이지 않고는 입을 벌릴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인체 생활에서 네. 이제 음식 또는 생활 대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턱관절 장애가 일어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턱관절 장애 같은 경우 이제 가장 많이 아시는 게 우선 소리, 통증 네. 그런 걸 알 수 있는데요. 이제 그림에서 보듯이 디스크 자체가 턱관절 장애 생기면 디스크 자체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서 네. 앞으로나 뒤로 빠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통증이나 소리가 유발되게 됩니다.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나요? 이제 턱관절 장애가 생기게 되면요, 이제 턱 주변에 이제 여러 신경들과 근육이 압박을 받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장 쉽게는 두통, 그다음에 턱 자체의 통증, 소리 그런 것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턱관절 장애 생기면은 상부 경추까지 틀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내로 가는 혈관이나 근육이 압박을 받아서 두통, 어지럼, 이명 증상까지도 유발되게 되죠. 그 이유는 뭔가요? 두통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두통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방금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네. 이제 근육, 턱 자체에 이제 그림에서 보다시피 턱 자체에 있는 근육들이 이제 긴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긴장성 두통이 유발되고요. 그리고 턱 주변을 지나가는 많은 신경들이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신경을 지배를 받는 근육들이 다시 2차적으로 긴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턱관절이 변화가 생겼을 때 상부 경추에서 네. 문제가 생기고 상부 경추를 지나가는 혈관과 신경의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두통까지도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 턱관절 장애로 인해서 유발될 수 있는 많은 질환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네. 질환들이 있나요? 턱관절 자체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개구장애, 입을 크게 못 벌리기 네. 때문에 우선 말을 하거나 음식 먹는데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우리 머리 쪽, 턱에 가까이 있는 얼굴, 눈, 코, 입 이쪽에 질환들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오감가 질환들. 네. 그리고 그 2차적으로 이제 척추 쪽에 문제가 생깁니다. 상부 경추가 틀어지기 때문에 척추 하위 척추들이 경추, 중추, 요추 이 척추 전체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로 가는 혈관과 신경이 압박받으로 인해서 전신의 장기들이 신경 전달 대사, 호르몬 대사에 문제가 생겨서 여러 전신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턱관절 장애가 선천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턱관절 장애가 선천적인 이상으로 나타나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후천적인 원인들이 더 많은 편입니다. 자,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턱관절 장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 턱관절 장애의 70%가요, 스트레스 탓이라고 합니다. 백해무익한 이 스트레스를 없애려면요, 무엇보다 삶에 있어서 건강하고 밝은 마음가짐이 중요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는 그만 물러갈게요. 여러분, 건강하세요.